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. 김현광입니다. 네, 오늘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점심 먹고 들어왔더니 지금 갑자기 정세균 전 국회의장, 정세균 의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. 네. 마침 우리 이낙연 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정부로부터 가장 큰 농사는 예산안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? 뭐 날치기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어제 밤에 예산안 통과되니까 그동안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 이후에 보면은 김진표 국무총리를 지명할 것이다. 김진표 의원을 그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또 급선회하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, 육선 의원입니다만은 정세균 전 의원이 지금 보면 국무총리를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저희 정세균 의장은 네. 뭐 최근에는 한번 좀 상세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. 임종석 전 실장. 이제 전 실장이 네. 뭐 정계 은퇴 선언 제도권 정치 떠난다니까 정계 은퇴 선언이죠.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이유가 우리가 정세균 의장 뭐 몇 번 만나보고 했더니 네. 그 종로에 집까지 옮겨놓고 네. 지금 종로 출마를 타진했는데 네. 정세균 의장이 뭐 완강하다. 이빨도 안 들어가는 네. 그 완강하기 때문에 네. 됐다 그랬고 그걸 뒤이어서 친구이자 선배인 우상호 의원이 네. 그 왜 그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했느냐 네. 그 얘기하니까 종로 와서 달라고 칭얼거리고 있는데 뭐 또 응답도 없고 그렇게 하고 해서 그냥 명구스러워서 뭐 현실 정치 전문가 아니겠느냐 이런 설명할 때 우리가 정세균 의장이 그럼 임종석은 어떡하나?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죠. 임종석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임종석의 이게 종적이 묘했는데 그 양반이 저 옛날 별명이 뭐 저 임길동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하여간 뭐 저 임수경 북한 보내놓고 시켜놓고 뭐, 네. 저 여자로 변장을 댕기고 뭐 요란했는데 예. 이제 홍길동처럼 사라졌는데 네. 다시 컴백을 할까요? 그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. 그렇죠.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이유가 아닐 테니까. 임종석이 단순히 아니 우리 김영광 실장도 정치부 기자, 정치부 기자를 포함해서 기자 생활 20년에 또 현실 정치 30년 보셨습니다만은 아니 지금 아직까지 뭐 선거구도 아주 획정이 안 됐는데 아니 임종석 실장이 올 뭐 1월 달에 이제 실장 그만두고 근데 곧 이어서 5월 전에 올 봄에 종로구로 집을 옮긴 거 아니에요? 그거 한 몇 번 푹 찔러보고 뭐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간다고 포기할 사람입니까? 그러니까. 그 이유가 아니라고 봐야지 되겠죠. 그건 뭐 또 다시 우리가 네.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. 네. 왜 이렇게 뭐 저 김진표에서 정세균으로 더군다나 오늘 뭐 이 친구들 뭐 우리가 습성을 잘 알지만은 네. 뭐 검색 1위 띄운 거는 네. 뭐 단순히 이용자들의 네. 뭐 네이버나 다음 이용자들의 호기심이 아니라 네.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장난을 하는 거 아니에요. 참 띄워봐라, 돌려봐라. 그러니까 뭐 드루킹 같은 애들이 좀 쭉 몰려가지고 뭐 이제 정세균이라는 이름을 이제 띄워 올린 건데. 네. 그 김진표 씨는 뭐 본인도 부인을 안 했고 청와대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민주노총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 말인 거죠, 이 사람은. 그렇죠. 간단하게 그렇습니다. 보면은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테크노크라트, 뷰로크라스죠. 그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탁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경제부총리, 교육부총리. 근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나 김영광 실장이나 우리 같이 건전한 중도들이 보았을 때는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래도 문재인 정부 총리를 맡을 만한 정책 실패를 뭐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거의 유일한 카드다. 예. 이제 뭐 문바들 대깨문들이 이제 그건 안 되죠. 그들로 봐서는 특히 민주노총. 그럼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들이 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뭐 자기들 아랫사람으로 보는 그런 지경 아니겠어요.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되지 김진표가. 김진표를 문제 삼는 게 네. 법인세이나 이 정권은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도록 법인세를 원래 인상하고 있죠. 그다음에 그 출자 총액 제한제도 완화. 예. 이건 뭐 재벌들의 숨통을 트여준 나쁜 놈이다. 이렇게 되니까 예. 청와대가 이제 접고 오늘 이제 정세균을 한번 이렇게 툭 띄어 올려본 셈인데. 네. 뭐 정세균은 저는 근데 좀 아까 두 가지라고 봐요. 아까 조금 전에 김영광 실장이 살짝 짚어준 그 부분이죠. 보면은 어제 밤에 문희상 그야말로 화장실에서 의사봉 넘겨가면서 아주 변칙적으로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? 512조. 아까 말씀하신 대로
뭐 23조인가요? 그 예타 같은 경우 슬쩍 끼워 넣고 이렇게 보면 여기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뒤늦게 사후 약방문 격으로 보면 지금 로텐타워에서 진을 치고 악을 쓰고 있는 이런 가운데 보면 확 관심을 돌려버리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저는 뭐 사람에 대한 뭐 품평은 떠나가지고 네. 유시민 저 유명한 촉새. 그 양반이 예. 그 홍준표 전 대표하고 예, 예. KBS 나와가지고 뭐 정치가 좋다는지 예, 뭐 예. 여기 나와가지고 네.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치명적인 뭐 문제점이기도 하고 네네. 유촉수의 아주 탁월한 점이기도 하고. 네. 근데 그때 논쟁이 이렇게 살짝 붙은 거예요. 뭐로 붙었어요? 난안 뭐 다음 총선에 네. 뭐 지금 뭐 저 자유한국당이 뭐 네. 대승한다 그러는데 네. 꿈 깨라. 네. 대승은커녕 80석도 못 얻는다. 네, 네.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또 어리버리하게 왜 그런 우리 유 작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또 이렇게 뭐 한마디 하니까 유시민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. 이거 뭐 이제 이 저쪽 진영에서 계속 그 굴리는 이제 네. 프레임을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려고 네. 족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살살 돌리고 있는 거 언젠가 탁 치워버리려고. 네. 네. 이게 내년 총선이 네.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네. 그 탄핵 세력에 대한 2차 심판이 될 것이다. 지금 박근혜에 대한 탄핵에 대한 보수 진영의 그 평가도 나뉘어져 있고 네. 그걸로 또 통합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박근혜가 나라를 망치고 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. 근데 그 박근혜를 배출한 그 정당 자유한국당이 뭐 우리 표를 달라고 저쪽 나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? 아니다. 이번에도 국민들은 네. 탄핵을 초래한 실패한 집권 세력, 네. 옛 집권 세력에 대한 네. 분노로 몰아칠 거다 그랬더니 홍 대표가 네. 참 똑똑하고 유능한 분인데 이렇게 딱 들이받질 못한 촉새처럼 야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얘기해라. 지금 옛날 정권 생각도 안 한다 지금. 네. 국민들은 지금 뭐 경제 안보 다 망가지고 예. 개판이 됐는데 무슨 탄핵 얘기 떠난 지가 오래고 예. 문재인 저 감옥 보내자는 얘기가 시중에 다 퍼져가지고 10월 3일 개천전 안 나가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. 또 그 유촉새한테도 말려들은 거지. 뭐라고 그랬어요? 아 진짜 그 암만 생각해도 저도 그게 가치 걱정이에요. 정말 뭐 그러니까 또 황교안이가 믿고 하니까 또 그런 얘기겠죠. 아 지금 뭐 저 제대로 역할도 못하는 자유한국당 뭐 찍어주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. 참 유 작가 말대로 내년 총선이 탄핵 뭐 제2의 탄핵 시즌 2가 될까봐 저도 걱정해요. 하면 또 그게 또 실적 올라타더라고. 그래서 저는 정세균 기용이 유촉새가 얘기한 탄핵 시즌 2로 가기 위한 좋은 소재는 될 수 있겠다.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. 정세균 얘기 나오니까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들긴 사람이 정세균이잖아요. 그렇다면 저 그럼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째, 저는 유시민이가 얘기한 보면 탄핵에 대한 2차 심판 그거는 일부는 사실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총선 그것도 대선 앞둔 총선은 중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재 문재인과 그들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. 자랑할 게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이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. 평화도 안정시켰고요. 경제도 했고요. 이걸 해야 되는 집값이 출범이요. 40%가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? 정말 화나 진짜 망치 어디 있어. 진짜 그래 딱 손 탈래요 잠깐만. 안 돼요 그러면. 자 원래는 그럼 집권 세력은 지난 3년 동안 무서워. 지난 3년에 대한 공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우리의 업적을 내서 하나도 없습니다. 1, 2, 3. 그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? 상대방 흠을 잡아야 돼요. 그러니까 자기 세력 결집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에 다시 불을 지피고 그 일정 부분 뭉치는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그건 그래봐 25%입니다. 나머지 보수는 물론이거든요. 중도층에서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? 유시민이 같은 얘기하면 이놈이 미쳤나? 이놈이 어디서 화성에서 왔나? 이 새끼 촉새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 돈새네. 돌아버린 새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정세균 전 의장에서 이게 두들기는 거 그걸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한 무슨 불을 다시 지피겠다면 정세균을 갖다 총리시키면 안 되지. 그래야지 탄핵 시즌 2가 아니지. 그 당시에 이렇게 구릿부 말고 구릿부라고 그러죠 여자들. 구릿부 말고 다니면서 괜히 주먹 걸었던 헌법재판소장과 권한대행 이정민가 생각 안 나요? 이정민을 총리로 하는 그렇죠. 게 떠났다.
아니 그게 낫죠. 박근혜를 파면한다. 사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법적으로는 뭐 청구를 인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도 보면 그 당시에 괜히 주먹 끌라고 해도 구릿불을 말고 다니더니 마지막에 절대 법관이 해서 안 될, 물론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정치적입니다만은 박근혜를 파면한다. 그 괴화를 갖다가 저기 뭐 총리를 시켜야지. 그러면은 자 정세균 얘기가 나왔는데 네. 뭐 이미 이낙연도 뭐 마음이 떠난 것 같고 네. 그죠? 네, 이낙연 떠났어요. 이 지난 정권의 그 이낙연과 비교할 만한 게 사실 정홍원 총리로 그렇죠.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정홍원 후임구하다가 저게 전 정권이 다리 다두 개 다 부러졌단 말이에요, 그죠? 그렇죠. 정홍원 총리 이제 세월호 사태가 나고 정홍원 총리 참 묻어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분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다고 그거 하다고 처음에 나왔던 게 누굽니까? 안대희 나오다가 안대희. 그다음에 저기 문창극이. 문창극이 그다음에 또 마지막 했던 게 결국은 보면 완구리 이완구 대 이완구가 되자마자 또 보면은 무리수 두니까 보면 거기서 정환정이가 죽고 그야말로 막 악재와 악재가 겹쳤다고요. 이 보면 아까 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보면 드디어 이번에 처음에 김진표라는 그야말로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쪽으로 봐서는 꽤 아주 온건한 그리고 실력 있는 그 김진표 카드를 갖다 결국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다는 것은 이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. 이게 이제 김진표 구상했다가 접은 거는 이제 한번 철포덕한 거예요, 그죠? 철포덕한 거예요. 진흙밭에 이제 한번 네. 탁 대가리 쳐박았는데 네. 다시 고개를 딱 들고 정세균을 하려고 하는데 네. 이 정세균을 오늘 이제 띄운 거죠. 띄워 띄우기 시작한 보는데 거죠. 예. 정세균을 밀어붙여가지고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이제 좀 계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, 그죠? 정세균을 갖다 밀어붙이면은 두 가지에 보면 참 기기묘미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. 국가의전서열 2인 국회의장 하시던 양반이 통상적으로는 국회의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아니고 아예 그다음에 그 서열 그 밑에 한참 서열 4위인가 5위인 국무총리로 다시 기용되는 그다음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고 만약에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로 가게 되면 거기에 가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. 누굴까요? 문희상. 문희상이죠. 나도 총리 될 수 있겠구나. 그 참 안 좋다. 안 좋죠?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겠네요. 네. 차라리 뭐 전화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총리하지 마시고 네. 조금 참았다가 네. 그 대선으로 가시라고. 이게 원래- 무슨 국회라는 게 네.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해서 그 일을 2년을 했고 네. 전직 대통령까지 목을 자른 양반이 네. 또 그 치사스럽게 또 청문회 나와가지고서 또 뭐 무슨 그 거쳐가지고서 국무총리를 해서 대통령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. 그 대통령 때 총리 의장 한 거 아니에요?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. 아 박근혜 대통령. 하여튼 뭐 그 의전도 이게 뭐 맞지도 않고 한데 이 친구들은 유촉세가 살짝 드러냈던 탄핵 시즌 2로 한번 가보자라는 그 구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 거겠죠. 그렇죠. 유시민이 말 들으시려면요. 차라리 그 저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당했던 이정미 재판관인가요? 그 사람 박근혜를 탄핵한다, 파면한다 했던 그 친구를 차라리 총리를 시키십시오. 그래서 김진표가 이 정책 실패, 네. 경제 정책, 뭐 안보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실패를 좀 보정할 수 있는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카드였고 카드였는데, 그리고 뭐 경험 있는 사람이고 경제도 뭐 아는 분이고 해서 네. 진짜 국민적 입장에서 참 됐으면 좋았을 뿐인데 이 정권이 그걸 관찰할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. 그죠? 이제 없죠. 남아 있는 유일한 거는 그 컬트적으로 문재인을 따르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네. 그 사람들이 뭐 거부감을 나타내니까 이제 쳐버렸고 네. 정세균은 뭐 호남 이쪽 뭐 계열로 뭐 콤비네이션으로 가보겠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. 또 뭐 민주노총이 또 뭐라 그럴지. 민주노총이 정세균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. 아니 하기 아니면 차라리 한상균을 총리를 시키든지.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. 문재인 대통령님 차라리 그 보면 확실하게 정체를 드러내십시오. 자, 황태순 TV에서는 한상균, 이정민. 이정민 두 사람을 갖다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드립니다.